아이고. 하나, 둘, 셋, 넷. 좋아. 다시. 됐어. 아이고. 아유. 돈 별로 없었어요? 근데 다음 주부터 돈이도 없으면은 나 누굴 보고 수업하나? 아유, 참네. 계약을 해가지고 뭐 아무도 없네 이거. 돈이 뿐이네. 아이고. 에? 진짜 그래요? 왜 학교 가면 좀 짱나는 일들이 있어요? 그렇지. 그래. 맞아. 그래. 맞아. 그게 관성이라는 게 있지, 사람이. 어쩔 수 없어. 다 있어, 맞아. 아유, 자, 오늘 또 반데르발스 방정식 이어서 한번 가봅시다. 이 반데르발스 방정식은 사실 문제가 나오면은 문제에서 이렇게 딱 제시를 해줄 수도 있는데, 글쎄요, 내가 뭐 이렇게 입시는 아니었는데 뭐 어떤 시험에서 그냥 반데르발스식을 써봐라 뭐 이런 식도 이런 문제를 냈던 그 교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되게 유명한 식이라 사실 문제에서 제시해 주겠지만 그래도 이제 한번 자기가 써볼 필요가 있는데, 자,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썼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PV는 NRT, 거기에서 이제 그 이상기체 상대방정식에서 보정이 된 식이라 그거를 따르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압력하고 부피에다가 이런 항들이 붙는데, 이때 이제 수식을 좀 예쁘게 뽑기 위해서 어떻게 하기도 한다고 했죠? 여기는 몰수를 아래쪽으로 몰수를 이렇게 나누기도 한다라고 했었죠. 그럼 이제 어떤 꼴이 되냐면, 이런 꼴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뭐 같은 식인데 그 표현이 아래쪽이 좀 더 깔끔해서 수학자들이나 물리학자들이 조금 더 선호하는 수식이고, 뭐 일반학 책에는 이런 꼴로 소개되는 경우들이 좀 더 흔하긴 합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바로 A하고 B, 이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저번 시간에는 아마 이 B에 대한 얘기를 주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B가 뭐라고 그랬었냐면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최대 압축 한계. 이게 뭐 방정식 자체가 여기가 양수값을 가져야 되니까 실제 기체 부피가 B보다는 커야 된다. 요런 의미. 그래서 아무리 실제 기체 부피를 줄여도 B보다 작아질 수는 없다. 이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B가 뭐였냐면 바로 액체로 상변화 하기 직전 부피라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 부피만큼 뭐냐면 기체 분자가 가까워지게 돼서 부피가 줄어들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액체로 상태 변화가 시작된다. 이런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말을 했었냐면 이 B 값이 뭐에 가깝다? 3분의 4 파이 감마의 3승. 이게 뭐였냐면은 바로 기체 알갱이 한 개의 부피 9로 가정했을 때 거기에다가 4배를 하고 단위를 위해서 단위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아보가드로 수를 곱해준 거. 뭐 여기까지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바로 요 A인데, 요 A 여기네. 요거 이제 뭐라고 썼냐면 바로 기체 분자 사이에 인력을 보정해 주는 항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기체 분자 사이 인력이 있기 때문에 이상 기체에 비해서 압력이 작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정해 주는 항을 A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난데없이 실제 기체 분자 사이에 청력은 어디 갔느냐라고 묻었죠. 그럼 청력은 어디 갔다 그랬어요? 버러버러버러 좋습니다. 그래서 이 청력이 없을 수는 없는데 지금 기체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찌 된다고 했어요. 인력에 비해서 청력이 매우 작아서 이 경우 무시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좋았어요. 좋아.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이 A와 B와 관련해서 또 하나 중요한 주제 이 내용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뭐냐면 A를 B로 나누었다. 그럼 여기에서 맨 처음 해볼 게 뭐냐면요, 그 단위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단위. 자, 그럼 이제 단위가 어떻게 되냐면 A를 B로 나누었다. 근데 A가 뭐고 B가 뭐냐? 바로 A는 인력 보정항, B는 기체 자체의 크기 보정항 이런 거였죠. 그러면 A의 단위가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압력하고 단위가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부피를 역수로 나눈 거기 때문에 A의 단위는 이렇게 ATM 한 다음에 부피의 제곱 그 다음에 몰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표현되는 게 바로 A의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런 다음 B의 단위는 뭐냐면 바로 몰로 볼륨, 일몰 부피랑 같아야 되죠. 그러면 이때 단위는 몰의 역수, 몰의 퍼 리터, 리터 퍼 몰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그럼 이때 얘를 계산을 쫙 해주면 뭐가 될 거냐면 ATM 리터 퍼 몰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요거의 의미가 뭐예요? ATM 리터? 요 의미가 뭐예요? ATM의 리터를 곱한 것의 의미. 이게 뭘까? 해볼까요? 익숙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자, 여기 보시면은 ATM의 정의가 뭐예요? 일기압의 정의. 그렇죠. 그렇죠. 101325 뉴턴 퍼 미터 제곱. 이게 원 ATM의 정의였죠. 정의니까 그냥 외우는 거예요. 이런 거야.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리터의 단위는 10의 마이너스 3승의 미터 3승이 되겠죠. 그리고 퍼 몰. 그럼 이때 단위가 미터 제곱 미터 3승 이렇게 약분이 되면서 뉴턴하고 미터만 남아요. 뉴턴의 미터를 곱한 걸 뭐라고 하죠? 그걸 주르라고 하죠. 주르.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여기 주어져 있는 A분의 B, 그러니까 A 나누기 B라고 하는 녀석이 단위 체계가 뭔가 줄포몰인 거야. 그러니까 물론 어떤 상수가 붙긴 하겠지만 단위가 줄포몰로 나오는 거지. 그러면 이게 뭐라는 걸 알 수 있냐면 어떤 상황인 거지. 상황 1몰의 에너지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단위를 딱 봤을 때. 그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물리량 자체가 1몰 기준의 어떤 에너지로 지금 단위가 나타나니까 이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요. 그럼 이때 저 A하고 B의 의미가 뭐냐. 자, A가 뭐죠? 어쨌거나 인력이죠. 그리고 B가 뭐예요? B가 바로 B가 이거잖아요. 제가 액체로 상변화를 하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의 부피인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액체로 상변화하려고 하는 그 직전의 부피니까 그 기체 분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상태예요? 기체 분자 두 개가 이렇게 살짝 붙어가지고는 겨우 이합체를 이룰락 말락한 상황인 거죠. 그럼 이합체인 거니까 기체 분자 두 개가 분자 상태로 가장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거리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기체 분자들이 바로 액체로 상태 변화 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접근을 시작하는 거죠. 네. 분자 간 인력. 왜 인력이야? 인력이니까. 청력은 무시하고요. 그죠? 살짝 청력은 무시하고. 분자 간 인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왜 또 난데없는 위치 에너지냐? 왜 또 난데없는 위치 에너지냐면 바로 보시다시피 위치 에너지는 인력 혹은 청력으로 표현되는 에너지를 요걸 위치 에너지라고 했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 A 나누기 B라고 하는 녀석은 요런 물리적 의미가 있다라고 서술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아니 이게 원래 듣는 친구들이 있는데 보통 그냥 영상 찍은 거를 전달받아서 봐요. 예, 그 뭐냐면 저기 수민이는 학교 갔고 그다음에 요 한 친구는 대전과학고라 대전 갔을 거예요. 아니 대전 영재 아니지? 이게 어디였더라? 기억이 안 난다. 하여튼 다 갔을 거예요. 저번 주에 다 간다 그랬어요. 학교 간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자, 아마 다음 주는 나 혼자 할 것 같아요. 듣는 친구들이 있는데 다 영상으로 보거나 누가 있는데? 누가 있는데 누구야? 수민이 수민아 소리 잘 들려요? 하나 둘 셋 넷 소리 잘 들려요? 오케이 수민이 반가워요. 여기 그래 여기 도훈이 와 있거든요. 도훈이 있어요. 도훈 있어요. 히히. 오케이. 그렇지. 수민이 반가워요. 은채도 있군요. 은채. 그래 반가워요. 그거 방송하다가 소리 잘 안 들리면 여기 이제 도훈이 있으니까 도훈이한테 카톡을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조절할게요. 그래. 은채 형도 있군요. 좋아. 은채 형도 반가워요. 그래 반가워. 고마워. 좋습니다. 이 더운 날에 이렇게 또 수업 와줘서 고마워요. 아니구나. 이제 실내에서 보면 시원하겠구나. 이제 어쨌거나 그래. 아까 좀 걸어왔더니 와 미친 듯이 더운데요. 더워. 자 오늘도 요거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네. 좋아. 응. 네. 어제 나 정말 미치겠던데. 응. 예. 나도 저기 수원 사는데 비가 와서 그런가 습해가지고 예, 엄청 습해요. 그래서 나 에어컨 참 안 틀거든요. 왜냐하면 한 번 에어컨을 틀기 시작하면 계속 틀어야 되잖아. 그러니까는 그게 싫더라고. 왜냐면 계속 틀면 이게 이렇게 숨쉬기 불편하고 내가 비염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안 틀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밤에 에어컨 틀어놨지. 나 너무 더워. 아니 그래. 자 보자. 자 그래서 이제 A 나누기 B 이런 의미다. 자 그러면 이때 요 기체 분자간 인력 보정항 이제 A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저번 시간 이제 B도 했고 오늘은 A도 했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이제 뭐를 한번 해볼 것이냐? 뭐 해보지? 뭐지? 뭐지? 이걸 한번 해볼까요? 그 다음은 자, 여기까지 됐으니까 그 다음 뭐라고 해볼 거냐면 이걸 한번 해봅시다. 3. 바로 뭐 해보지? 바로 뭐 해볼 거냐면 말이 생각이 안 나냐? 말이 생각이 안 나냐? 그치 요거 보이론도. 저번 시간에 했던 것 중에서 보이론도 기억나요? 자, 보이론도가 뭐였어요? 바로 이제 살짝 기억이 날란가 모르겠는데 그치. 어째.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번 시간에 잠깐 한번 살펴보면 기체라는 거. 예를 들면 동일 기체의 변온 조건에서 이 Z에 대한 압력의 영향, 요 그래프가 있었죠. 저번에 했던 건데 잠깐 이제 리마인드를 해보면 짜잔 해가지고 이제 Z 압력 해가지고는 짜자자잔 해가지고는 여기가 이제 1인 조건이 뭐라 했어요? 요거는 이제 항상 리상기체. 기억나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어떤 그래프를 그렸었냐면 바로 N2 기체에 대해서 이제 그림을 그려본 적이 있는데 바로 이제 그림이 이렇게 이제 두 가지 패턴으로 나타나더라. 하나는 짜잔 600도씨.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짜잔 마이너스 100도씨. 그런데 아주 희한한 것은 여기에서 짜잔 이런 온도 조건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한 25도씨 근처였다 라고 하면서 이 온도가 이 질소기체의 보이온도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까지가 대략 100기압 정도의 스케일을 나타내는데 이 가만히 살펴보면 보통 고온 조건에서 실제 기체하고 이상 기체가 가까웠다고 하거든요. 보통 전반적으로는. 근데 놀랍게도 약간 저압 조건, 물론 100기압이 저압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뭐 여하튼 이제 한 100기압 내외의 저압 조건에서는 오히려 어떤 고온이나 어떤 저온이 아니라 특별하게 실제 기체하고 이상 기체하고 아주 가까워지는 어떤 온도 조건이 있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걸 뭐라고 했어요? 보일온도라고 했는데 수리적인 의미는 뭐냐면 바로 이상 기체처럼 원점 근처, 아주 저압 근처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돼? 이 0이 되는 무슨 말이겠죠? 그런 조건의 온도를 보일온도라고 했어요. 기억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아마 처음에는 그랬겠죠. 이제 학자들이 온도를 막 바꿔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뭐 수학에서 중간값 정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함수가 연속인데 하나는 음수값, 한 함수값은 음수값이고 또 하나는 양수값이야. 그럼 함수가 연속이면 무조건 0의 함수값을 갖는 게 분명히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실험을 했는데 이건 저온 조건에서고 고온 조건에서 한 거야.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온 조건이던 게 고온 조건으로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온 조건일 때 원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이거고 고온 조건에서 원점의 접선의 기울기는 이거란 말이야. 그지? 그러면 온도를 연속적으로 올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600도부터 마이너스 100도씨부터 해서 0도, 1도, 2도, 3도 연속적으로 온도를 올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에서 양수가 될 때 이 접선의 기울기가 온도가 올라가면 점점 이제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거지. 완만해지다가 아주 고온이 되면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가 되는 거니까 이게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다가 양수가 되니까 어느 순간에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순간도 있지 않을까? 라는 실험적인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아주 저온에 대한 실험, 아주 고온에 대한 실험을 했다면
그러면 그러면 원점에서 접선력이 0이라고 하면 이거 진짜로 실제 기체하고 이성 기체하고 아주 비슷해지겠구나. 어떤 조건에서? 저압 조건에서. 그래서 이제 뭐냐면 탄생하게 된 온도가 바로 이제 보일 온도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 나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이런 생각을 했겠어요? 그냥 실험하다 보니까 이제 우연히 발견돼서 거기서 생각을 더 해보는 거지. 무슨 말 나겠죠? 여기죠? 내가 최근에 그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기묘한 이야기라는 드라마를 봤거든요. 봤어요? 네. 그 드라마 최근에 본 거 중에 정말 재밌던데요? 에피소드 여러 개 있는. 네,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근데 거기서 누가 나오냐면 어떤 시골 학교에 과학 선생님이 나오시는데 그 과학 선생님이 진짜 엄청난 과학 선생님이에요. 내가 그냥 시골 학교의 중학교 과학 교사거든요. 근데 모르는 게 없어. 천재야, 천재. 내가 봤을 때는 아니, 그 사람 거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뭐 예를 들면은 뭐 하버드나 스탠퍼드 이런데 교수로 있거나 아니면은 뭐 구글이나 이런데 선임 연구원으로 있어야 될 사람인데 그 과학 선생님이 뭐라고 했었냐면요. 누군가가 그 과학 선생님한테 물어요. 이건 불가능한 건가요? 라고 물었는데 갑자기 그 과학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한번 인간이 호기심의 문을 열면 불가능은 없죠.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가 이런 생각을 했었겠어요, 맨 처음에. 근데 누군가 접선력이 음수네? 양수는 한순간 영은 없을까?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어요? 네. 한번 인간이 호기심을 딱 가지면 거기서부터 이론을 쫙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단순 호기심이었을 거예요. 자, 어쨌건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을 보일 온도라고 했는데 접선의 기울기? 그럼 미분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미분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함수가 필요하죠. 그랬더니 여기에 함수가 있네.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이 함수를 가지고 여기 있는 보일 온도를 접근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다양한 희한한 것들을 많이 알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런 게 입시로 나온 적이 있고요. 네. 희한하죠, 그렇죠? 네, 입시로 나온 적이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익힐게요. 됐나 이제? 그럼 이제 B는 끝났고 A는 끝났고요. 안녕. 자, 그럼 3 보일 온도. 저거였고, 그다음에 이 두 번째 반 데르 발스 방정식으로 Z 표현하기. 자, 반대로 방식이 어디냐면 여기 있네요. 자, 그럼 이때 여기서 Z가 의미가 뭐였죠? 바로 컴프레션 팩터라고 했고요. PV를 nRT로 나눈 거였죠. 그죠? 혹은 뭐 PVM over RT 뭐 이런 거였어요. 그죠? 자, 이때 여기에서 요 압력 자리에다가 뭐를 넣어보자? 얘를 넣어보자. 그럼 저기다가 쟤를 어떻게 넣을 거냐면 얘를 이제 수식을 이렇게 변형할 수도 있죠. P는 RT over BM 빼기 B 마이너스 VM 제곱의 A. 얘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죠. 그렇죠? 뭐 별거 아닌 간단한 다항 전개인데 얘를 여기에 넣어요. 그러면 얘하고 얘를 딱 곱해주면 뭔가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걔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로 1 빼기 B의 VM 분의 1 빼기 RT분의 VM의 A. 얘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죠? 별거 아니고요. 여기 있는 얘를 그야말로 그냥 여기에 쏙 놓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무슨 의미냐? 이런 의미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얘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 컴프레션 팩터를 미분할게요. 당시에 누구로 미분한다는 거냐? 바로 짜잔. 요거로 미분해 볼게요. 즉 여기에 부피의 역수가 있죠. 부피의 역수를 하나의 변수로 두고 얘를 미분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이제 역수로 들어가 있는 걸 이제 변수로 잡았기 때문에 오히려 쉽게 미분이 되는데, 미분을 해주면 값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렇게 표현될 거예요. 1 빼기 VM의 제곱 오버 B 빼기 RT분의 A. 맞네? 이렇게 표현되겠죠? 이렇게 표현되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바로 조합 조건에서, 조합 조건이 어디냐면 바로 아까 얘기했던 요 근처 요 조합 조건에서 조합 조건에서 컴프레션 팩터의 접선의 기울기를 한번 구해보고 싶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그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면 되겠지. 컴프레션 팩터를 압력으로 미분한 다음에 압력을 0으로 보낸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만, 혹은 이건 어때요? 컴프레션 팩터를 부피의 역수로 미분한 다음에 부피를 어떻게? 무한대로 보낸다. 이렇게 하나 똑같겠죠. 왜냐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실제 기체건 이상 기체건 압력하고 부피는 서로 반대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압력을 0으로 보낸다는 건 부피를 무한대로 보낸다는 거랑 같은 거니까 바로 여기인 이 향을 뻥 0으로 만들 수가 있다고요. 그럼 이때 얘를 어떻게? 바로 B 빼기 A 오버 RT.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이게 바로 여기에 있는 요 접선의 기울기를 표현해주는 수식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보시다시피 뭐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걸 요 수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냐면 잘 봐요. 이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동일 기체에서 변온 조건이죠. 그럼 동일 기체라고 하면 바로 A하고 B는 고정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이때 뭐만 변수예요? 온도가 변수죠. 온도에 따라서 이 접선의 기울기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한번 쓰면, 자, 그래서 우선 얘는 자, 동일 기체에서 A와 B는 상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바뀌면 접선의 기울기가 바뀌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때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사실은 두 번째, 이 보기온도라고 하는 게 뭐예요? 바로 저압 조건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일 때를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얘 0, 0, 0, 0, 0, 0. 짜잔. 이걸 0이라고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여기서 그 온도를 하필 TB라고 해보자, 이런 말이죠. 그래서 보일 온도를 편의상 TB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그럼 이때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겠어요? 오호, 바로 요 보일 온도라고 하는 건 RB분의 A,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보일 온도라고 하는 것 역시, 자, 실제 기체 종류에 따라서 A하고 B 값이 다르겠죠. 그럼 A하고 B 값에 따라서 이 보일 온도가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이 보일 온도는 역시 주어진 물질의 고유한 성격인 겁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생각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이때 여기서 봅시다. 얘를 잠깐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어떻게 한번 표현을 해볼 거냐면 어떻게 보지? RT분의 B 이렇게 한번 묶어보죠. 그럼 얘를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 바로 RT 빼기 B분의 A 이렇게 바꿀 수 있네요. 그죠?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별거 아니잖아요. 그럼 결국 여기에 있는 접선의 기울기가 이게 양수냐, 음수냐 이런 차이잖아요. 그럼 이게 양수다, 음수다의 의미가 뭐겠냐는 거예요. 바로 이 접선의 기울기를 자 보시다시피 양수로 만든다는 얘기는 둘 중에 어디가 더 큰 값이라는 얘기예요. 이쪽이 더 큰 값이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음수로 만드는 얘기는 어디가 더 큰 값이라는 얘기예요. 이쪽이 더 큰 값이라는 얘기죠. 어떻게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여기 줄게요. A 자, 첫 번째 케이스는 케이스 1 바로 RT하고 B분의 A를 비교해서 이쪽이 더 크다. 이쪽이 더 크다. 그럼 이 말은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자 보세요. RT가 뭐냐면요. 얘를 근사적으로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혹시 이 수식 기억나요? EK는 2분의 3 nRT. 기억나요? 자, 이 수식이 뭐냐면 기체 1몰이 모였을 때 운동 에너지 수식이죠. 그럼 여기에 1 넣으면은 2분의 3 있고 RT가 붙으면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근데 2분의 3을 거의 근사적으로 그냥 1로 본다면 이 RT라고 하는 항이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면 기체 분자들이 보여주는 운동 에너지를 보여주는 항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자, 이때 여기에 B분의 A는 뭐였어요? 바로 기체 분자 간 위치 에너지였죠. 기억나요? 그러면 이 항이 뭐냐면 정해진 위치 에너지에 대해서 운동 에너지가 더 클 경우 접선의 길이가 양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역으로 자, 정해져 있는 위치 에너지. 그럼 이게 잘 봐. 재밌는 건 이 위치 에너지가 이게 상수거든. 주어진 기체 분자에 대해서. 왜냐하면 주어진 기체 분자에 대해서 A항하고 B항은 고정된 상수예요. 그러면 상수로 정해진 위치 에너지에 비해 운동 에너지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경우는 접선의 기울기가 0보다 큰 거고요. 역으로 이렇게 되면 그때 접선의 기울기가 어찌 된다는 얘기예요? 음수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여기서 살펴보면 자, 마이너스 100도씨면 운동 에너지가 크겠어요? 운동 에너지가 작겠어요? 운동 에너지 작겠죠.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위치 에너지보다 운동 에너지의 크기가 더 작기 때문에 원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600도씨면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커지겠죠. 그 운동 에너지가 커지기 때문에 뭐냐면 정해진 위치 에너지보다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된다는 건 무슨 말이겠어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된다는 얘기는 바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된다는 얘기는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 크기가 비슷한 상황이라는 얘기겠죠. 그럼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 크기가 비슷하면 역학적 에너지가 어찌 나타나겠어요? 역학적 에너지가 거의 0이 되는, 아시겠어요? 거의 0에서 0보다 약간 큰 그런 상황에서 원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가 0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보일 온도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신기하죠? 이게 이제
이게 알려진 게 100년이 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많은 물리학자들이 이런 식으로다가 별의별 이런 식으로다가 별의별 거를 다 해가지고 그냥 찾아 놓은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죠? 이 원리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됐어. 자, 그렇다면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문제를 한 몇 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문제를 하나 볼 거냐면요. 어떤 문제를 하나 볼 거냐면 저기 23페이지, 9페이지 23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23번 문제. 찾았나요? 이 고양이 죽이는 문제 있잖아요. 예, 죽이 문제. 요게 사실 9페이지 23번 문제 보시면 이게 그 사실은 또 서울대 기출이었거든요. 그래서 서울대 기출이었는데 저번 시간에는 그 고양이를 죽였다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뭐가 있었냐면 뭐 말이 생각이 안 나냐. 어디 갔지? 내가 뭘 했지? 그렇지. 하고 내가 뭔 얘기를 했었는데 이걸로 온도 상승일 때 달리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소리 전달 속도에 대한 얘기 했었던 것 같아요. 기억나죠? 그래서 그 뭐 옛날에 했었던 얘기 중에는 그 대기 중에서 소리 전달은 요 공기가 해주잖아요. 그럼 그 공기가 그 얼마나 그 뭐냐면은 그 전달 이동 속력이 빠르냐에 따라 소리 전달 속도가 빠르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기체의 움직임 속도는 뭐에 달려 있다고 했어요? 그 녀석의 분자량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 했죠. 그래서 평균 분자량이 가벼울수록 기체 분자는 빨리 움직이고 소리 전달 속도는 더 빠르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요 문제를 한번 살짝 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제는 되게 여러 개의 그 뭐냐면 새끼 문제들이 붙어 있는데 오늘 보여드릴 거는 바로 23페이지에 있는 것 중에 23번에 있는 것 중에 뒤에 있는 바로 3번 문제. 바로 3번 문제. 바로 3번 문제. 보이세요? 3번 문제. 요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알겠죠? 요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9페이지에는 23번에 괄호 3 서울대 기출. 자, 여기 줄게요. 음. 23번 문제. 괄호 3번. 자, 거기 이제 그 어떤 기체에 뭐가 나와 있냐면 첫 번째 분자 간 거리에 따른 위치 에너지 그래프가 한 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위치 에너지고 분자 사이 거리고 그래가지고는 뭐가 나와 있냐면 짜잔 이런 그래프가 하나 나와 있고요. 그거를 뭐랑 연결 지으라고 했냐면 바로 이게 보시다시피 0도시라고 했으니까 문제에서는 전반적으로 등, 온을 얘기하고 있겠네요. 그때 등온 조건에서 이 컴프레션 팩터에 대한 압력의 영향 그래프를 그려보라 라는 문제가 거기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자, 컴프레션 팩터가 있고
자, 압력이 있고요. 그럼 여기서 이상기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어떻게 될 거냐면 이걸 보고 여기다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 나와 있는 숫자는 큰 의미를 두지 마세요. 내가 실제 데이터를 다 찾아봤는데 안 맞아요. 안 맞아. 그러니까 서울대에서 이렇게 냈는데 이게 뭐냐면 내가 봤을 때는 대충 냈어요. 왜냐하면 해설지를 보면 대충 설명이 돼 있거든요. 그 여기 붙어 있는 그 서울대 기출의 해설지는 서울대 공식 해설이에요. 서울대에서 공식 해석하려고 있는 걸 보면 대충 했어요. 대충. 그래서 숫자는 의미 두지 마시고요. 실제 데이터 찾으면 이 숫자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저 정성적인 저 상황을 여기다가 이제 그림을 그려보라는 건데 바로 영도시의 영양호 문제를 보면 N2 가스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이때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그러니까 이제 해볼 수가 있냐면 지금 이게 주어져 있는 이게 이제 N2거든. N2. 그럼 이 N2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그림을 어떻게 그릴 수 있다 여기서 짜잔 이렇게 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 너무 급한가? 다시 조금 더 완만하게 그려야겠다. 짜잔 이렇게 N2를 그려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 바로 이런 의미라고 했죠. 바로 첫 번째. 자, 여기가 어떤 상황이냐면 바로 1번. 어디다? 바로 여기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아주 저합 조건이다 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여기가 2번 조건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인력과 청력 중 어디가 더 큰 조건이라고 했습니까? 인력이 더 큰 조건이라고 했죠. 그게 여기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인력이 더 우세할 경우 컴프레션 팩터가 1보다 작아진다고 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니고 여기가 세 번째 조건인데 이 조건은 인력하고 청력이 같아지는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바로 여기라고 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다가 여기는 접선의 길이가 음수가 되면서 인력과 청력을 비교했을 때 청력이 더 큰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여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아주 저합 조건에서 위치 에너지가 0으로 수렴하는 이런 상황에서 컴프레션 팩터는 1에 수렴하게 된다고 했었죠. 그리고 인력이 우세한 구간에서 컴프레션 팩터는 1보다 작아지고 인력하고 청력이 같아지는 순간 컴프레션 팩터는 1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청력이 더 우세한 경우 컴프레션 팩터는 1보다 더 커진다. 기억하시죠? 이게 누구에 대한 거냐면 바로 N2 기체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선은 저 그래프에다가 얘를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런데 이때 여기에 뭐를? 암모니아를 같이 그리래요. 더 그리래요. 그럼 이때 암모니아는 여기다가 어떻게 그리면 될까요? 암모니아 여기다 어떻게 그리면 될까요? 암모니아 여기서 어떻게 그려주면 될까요? 바로 아주 명확하게는 알 수는 없으나 봅시다. 여기 요 점 있죠. 인력하고 청력이 같아지는 점. 이게 암모니아의 경우 어떻게 된다? 요렇게 이 점이 요렇게 이동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인 그래프가 위치 에너지 그래프가 요렇게 되는 게 암모니아다. 왜 그럴까요? 분자간 인력이 더 커지는 그렇지. 그것도 있고 또 뭐.
자, 우선 여기서 첫 번째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보세요. N2하고 NH3 중에 누가 분자간 크기가 더 크겠어요? 바로 여기에 있는 N2가 이게 조금 더 상대적으로 좀 더 큰 녀석일 거고요. 그 다음에 암모니아가 조금 더 작은 분자겠죠, 크기가. 왜냐하면 수소라고 하는 녀석의 크기는 없어요. 수소의 크기는 0이야, 그냥. 거의 크게 정말 작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질소 원자가 두 개 모인 거하고 질소 원자가 하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상대적인 크기는 이쪽이 더 크겠지.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요 3번의 순간이 바로 뭐냐? 기체 분자가 아주 가까워져서 이합체를 이루려고 하는 그 상황의 순간이거든요. 그럼 기체 분자가 인력 청력이 같아질 정도로 서로 아주 가까이 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그 분자 간 거리는 이쪽보다는 이쪽이 더 가까울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보시다시피 요 3번과 요 3번의 상황을 보면 여기와 여기를 비교했을 때 요렇게 암모니아에서 분자 간 거리가 더 가깝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요 주어져 있는 극소값 부분이 약간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이동을 해야 돼요. 우선 첫 번째. 그 다음 N2 분자 간에는 무슨 인력이 벌어지냐면 N2 분자는 얘는 분자 간 인력이 분산력이 나타나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암모니아는 분자 간 뭐가 나타나죠? 그 유명한 힘 수소 결합이 나타나죠. 그러면 분자량이 작을 경우 분산력하고 수소 결합 중에 어디가 더 강한 힘이에요? 이 수소 결합이 10배 정도 더 강하거든요. 웬만한 분산력보다 분자량이 비슷하다면 수소 결합 10배 정도 강해요.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이 3번과 3-에서 3번과 이 3-에서 바로 여기서부터 요 둘을 비교하면 위치 에너지가 더 안정적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분자 간 수소 결합이 더 나타나기 때문에 수소 결합이 나타나서 분자 간 인력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럼 인력이 커질수록 위치 에너지는 크기가 커지고 앞에 음수가 붙어 있으니까 위치 에너지의 숫자는 더 감소하는 상황이 나타날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질소에서의 극소점이라면 이게 암모니아에서 극소점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느냐?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잘 보세요. 분자 간 거리가 멀어질수록 고압 조건이라고 그랬어요? 저압 조건이라고 그랬어요? 이 그래프에서 분자 간 거리가 멀어질수록 이쪽으로 갈수록 저압 조건이라고 했죠? 그리고 분자 간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여기가 고압 조건이라고 했었죠? 그럼 잘 봐요. 질소의 3번하고 암모니아의 3-를 비교하면 어디가 고압 조건이고 어디가 저압 조건인 거예요? 암모니아 쪽에서 고압 조건이 나타날 거라고요. 분자 간 거리가 더 가까워지니까.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저 3-에서 3-가 어디냐? 바로 여기겠죠. 여기가 더 고압 조건이니까. 무슨 말 알겠죠? 어쨌거나 극소점에서는 접선의 길기가 접선의 길기가 0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질소가 됐건 암모니아가 됐건 여기서 접선의 길기가 0이 되는 그 순간이 컴프레션 팩터가 1이 되는 순간인데 여기에 있는 N2보다는 암모니아가 더 고압 조건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3-가 조금 더 오른쪽 고압 조건으로 이동해 있을 거라고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암모니아 그림을 어떻게 그릴 수가 있느냐? 바로 여기서 이렇게 그릴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접선의 기울기죠? 그다음 이게 접선의 기울기죠? 자, 원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비교하면 여기가 N2의 접선의 기울기인 거고 여기가 암모니아의 접선의 기울기인 거죠? 누가 더 급해요? 암모니아가 더 급하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자, 저 원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비교하면 그 원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표현됐어요? RT 빼기 B분의 A 이렇게 표현됐었죠? 그리고 RT 빼기 B분의 A 이렇게 표현됐었죠? 이게 지금 누구하고 누구를 비교하는 거냐면 이쪽이 암모니아 아니 질소 이쪽이 암모니아라고 한다면 지금 둘 중에 이제 어디가 더 급하냐고요. 뭐니 크기만 봅시다. 크기. 네. 크기만 보면 급한 건 어쩌기고 이쪽이 더 크죠. 그럼 이걸 어떻게 비교하는 거죠. 우선 첫 번째 온도가 무슨 조건이에요? 등온 조건이죠. 등온 조건에서는 누가 고정되는 거예요? 이게 일정한 거죠. 이게 일정한 거죠. 그런데 질소 기체는 여기 주어져 있는 이 분자간 인력이 주로 뭐로 구성된다고 했어요? 분산력으로 구성된다고 했죠. 근데 암모니아는 여기에 있는 분자간 인력이 뭐로 주로 구성된다고 했어요? 수소 결합으로 구성된다고 했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이 일정한데 이 분산력보다 수소 결합 쪽이 어떻게 돼요? 이쪽이 당연히 더 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에서 그래프가 접선의 기울기가 더 급하게 나타나는 거죠. 알겠죠? 여기서 B는 고려 안 해요? B는 그렇게까지 차이 보시다시피 B는 얘가 유로 더 작죠. 그렇죠? 작으면 더 커지겠죠. 뭐. 작으면 더 커지겠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리고 사실 분자간 크기는요. 그게 사실은 물론 아까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그 분자간 거리가 더 가까이 뭐냐면 크기가 더 작아서 분자간 크기가 크기란다. 크기가 작아서 분자간 거리가 더 가까워진다고 했죠. 맞는 말인데 사실은 그 분자 자체의 크기는 인력에 비해서는 그렇게 심하게 변하진 않아요. 즉 분자가 커진다, 작아진다라고 해봐야 그 분자 한 개의 크기는 크게 변해봐야 한 30-40%밖에 안 변해요. 30-40%. 그런데 분자 간 인력은 이 분산력에 비해서 수소 결합은 10배 이상 크고 10배, 20배가 크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분자 자체의 크기보다는 이 인력의 크고 작음이 더 중요한 요소긴 해요. 에너지에 대해서는. 근데 뭐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이 경우는 분자 간 인력도 커지고 크기도 작아지고 있기 때문에 둘이가 이제 협동적으로 움직이죠. 그래서 뭐 상관은 없는데 사실은 이제 에너지에서 따질 때는 분자 간 크기는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요게 질소고 암모니아다를 그리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점이 왜 이렇게 옮겨졌으며 첫 번째가 요거, 두 번째는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왜 좀 더 급해졌으며 요거에 대한 해설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쉽지 않았을 문제 같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거기 또 이제 내가 비슷했던 또 하나의 문제를 하나 보여드릴 게 있는데 또 쭉 넘어가서리 몇 페이지를 하나 보시냐면요. 자, 넘어가서 어디를 볼까? 26페이지 27번 문제. 근데 반대로 갈 수가 그건 교육과정에 들어있습니다.
당연히 안 들어있죠. 안 들어있는데 실제 기체에 대한 언급이 살짝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서는 되게 자주 나왔었어요. 자주 나왔었어요. 근데 뭐 자주 나왔으니 안 낼 거냐, 최근엔 안 나왔으니 낼 거냐, 노발이 뭐안 수는 없어서. 네. 그래서 이제 어쨌건 이상기체는 배우고 이상기체와 실제 기체의 차이를 공교육 과정에서 배우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상기체를 정의하고 한다 하는 순간 실제 기체에 대한 차이를 언급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실제 기체를 확장해서 이런 컨셉을 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재밌는 건 공교육 과정에서 배우지 않는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 문제가 출제가 되냐면 수식을 줘. 설명을 해줘. 제시문을 줘. 줘. 그러면 내 마음대로 낼 수 있어. 네, 그래서 이제 알아는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27번 보시면 문제가 재밌거든요. 재밌거든요. 이렇게 답변 주는 거. 네, 이렇게 줘버리고 제시문을 통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27번은 그 어디에서 나왔던 거냐면 피트라는 시험에서 나왔었거든요. 약대에 가는 학생들 치는 시험에서 나왔었는데 이게 또 그 대한학과에서 출제한 거라 문제가 괜찮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트라이를 해보라고 좀 얘기를 해보고 싶네요. 그래서 내가 칠판 지우는 동안 27번 한번 살짝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얘기해 드린 거 종합하면 충분히 다 풀 수 있어요. 알겠죠? 자, 해볼까요? 시작! 자, 지금까지 내가 얘기해 드린 거 보시면 금방 할 수 있어요. 금방 할 수 있어요. 자자, 금방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요것만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오케이. 불었나요? 불었나요? 한 1분만 더 드릴까요? 후딱 할 수 있는 거 후딱 딱딱 후딱 요것만 하고 쉬었다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봅시다. 각각의 기체 분자들에 대해서 뭐가 나와 있냐면 반데르발수 상수 AB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AB가 나와 있는 걸 어떻게 하라고요? B로 나눕니다. 그럼 단위 체계가 뭐가 된다고 했어요? 바로 ATM 리터 퍼 몰의 에너지 단위가 나온다고 했죠. 즉 AS 이걸 나눠. 그럼 뭐가 나오냐면 얘는 한 52 정도 나오고요. 아래 녀석은 9 정도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거는 35 정도가 나와. 근데 이때 문제에서 뭐가 나와 있냐면 온도 조건이 나와 있거든. 그러면 주어져 있는 기체 상수하고 온도 이 두 개를 곱한 RT 이 값이 뭐냐면은 16.41이야. 그러면 얘하고 얘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얘는 RT보다 크네. 얘는 RT보다 작네. 얘는 RT보다 크네.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냐면 여기에 있는 수소기체는 주어져 있는 등온 조건에서 운동 에너지가 우세한 거야. 무슨 말 알겠죠? 근데 여기에 있는 메테인하고 N2는 어떻게 되겠어? 뭐가 더 우세? 위치 에너지가 더 우세한 거야.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그때 주어져 있는 두 번째 컴프레션 팩터 그래프에서 얘는 뭐만 줬냐면 바로 거기서 짜잔 접선의 기울기만 준 거야. 그치? 접선의 기울기. 짜잔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만 준 거야.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 세 개가 각각 누구냐는 거지. 자,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다. 누가 우세한 거예요? 바로 이 K하고 이 P를 비교하면 운동 에너지가 우세한 거죠. 얘 누구였어요? 얘가 수소기체. 그 다음 여기에서 가장 위치 에너지가 큰 게 누구예요? 바로 여기에 있는 메테인이 되겠죠? 그럼 메테인 같은 경우가 바로 요 놈이 되는 거죠. 위치 에너지가 가장 우세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얘가 메테인 그리고 얘가 N2가 되겠죠. 아시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잘 봐요. 여기서 또 어떤 해석이 또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냐면 요 놈은 어쨌거나 지금 등온 조건이잖아요. 200켈빈. 그래서 등온에서 이 RT 부분은 일정하다고요. 관건은 이 세 개거든. 그럼 여기서 또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왜 누구는 이게 크고 누구는 이게 작냐는 거지. 자, 재밌는 건 메테인이 됐건 수소기체가 됐건 N2가 됐건 얘네들 사이에 분자간 인력은 뭐로 나타나요? 모두 다 분산력이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이때 또 하나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건 이 경우 분자간 인력은 모두 분산력이다. 그러면 이 경우 저 세 개에 대해서 분산력의 대소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때 분산력이 제일 작은 게 누구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수소기체겠죠. 그럼 첫 번째 1. 수소기체의 분산력이 저 경우 최소다. 가장 작다. 왜일까요? 크기 혹은
그렇지. 왜냐하면 분자량이 가장 작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누구하고 누가 아주 직접적 상관관계가 있어요. 이건 뭐 공교육 과정에서도 다 배우는 거지만 분산력하고 분자량이 아주 직접적 관계가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분자량이 커지면 분산력은 커져요. 알겠죠? 그런데 이때 재밌는 건 H2하고 N2를 이게 이제 H2는 이제 꼴찌가 됐죠. 얘가 꼴찌. 중요한 건 누구하고 누구 비교냐면 메테인하고 N2예요. 둘 중에 분자량 누가 커요? 분자량은 이게 더 크네? 근데 분산력은 누가 더 크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네? 이건 어떻게 해야 되겠어? 크기요? 지금 나의 문제의식은 알겠죠? 그러니까는 분자량이 커지면 분산력이 커지고 분자량 작아지면 분산력 작아지는 건 가장 일반적인 경향성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에 메테인하고 N2를 비교하면 분자량이 이게 더 크기 때문에 N2에서 분산력이 더 크게 나타날 걸로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오히려 어디가 더 크다? 메테인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분자력이 더 작지만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이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겁니다. 이런 게 진짜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설명드린 이건 진짜 공교육 과정에 누구나 다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거 실제로 물으면 잘 대답을 못 해요. 바로 이겁니다. N2는 메테인보다 분자량이 더 커요. 그래서 분자량이 크기 때문에 분산량이 클 거로 예상이 되는데 안 그렇다는 거죠. 그럼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 바로 질소의 전기 음성도가 커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N2의 유도 쌍극자가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 뭐 안 생긴다기보다는 좀 예상보다 덜 생긴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 분산력이 예상보다 작아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 설명은 바로 이게 전기음성도가 크다. 지금 나와 있는 모든 설명은 공교육 과정에 전부 다 나오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말들을 만들어 붙일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진짜 이렇게 디자인된 뭐 수리적인 계산 문제가 나올 거냐라고 묻는다면 글쎄요. 뭐 이렇게까지 애써서 내겠습니까마는 이런 거 정도는 진짜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내가 그 카이스트 기출문제를 하나를 막 이렇게 자료 정리를 하는데 진짜 1점짜리 산연기 문제인데 다음 주에 보여드릴게요. 네, 1점짜리 산연기 문제였는데요. 와 진짜 지랄같이 냈더구만. 1점짜리. 네, 1점짜리를요. 공교육 과정에서는 다 배운 것 같은 문제예요. 근데 실제로 그러니까 수능에도 나올 법한 산연기 문제인 것 같은데 실제로 문제를 풀면 수능 배워서는 절대로 풀 수 없는 문제들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산연기 전체를 거의 분석화학 수준으로 굉장히 통찰하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를 1점짜리를 냈더라고요. 1점짜리를. 내가 봤을 때는 작년에 그거 풀고 들어간 학생은 거의 없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걸 내기도 해요. 그러니까 1점이니까 그걸 못 맞춰도 당락에 큰 영향은 없었겠죠.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걸 100점을 낮춰서 교육부 눈치를 안 보게.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고등학교 때 배우는 것처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입시를. 하여튼 그렇다. 아마 그 문제를 보면서 이게 교수들의 욕망의 표출이 아니었을까 뭐 이런 느낌을 좀 받았었어요. 다음 시간에 문제 하나 보여드릴게요. 뭐 여하튼 그렇다. 그래서 뭐 이렇게까지 내겠습니까만은 뭐 이런 식의 해설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알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코र्스 5 실제 2차는 끝났습니다. 그럼 조금 쉬었다가
콜수 6, 기체, 기체에 대한, 아니, 그러니까 기체는 6은 분자간 인력이거든요. 6 분자간 인력, 요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그럼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와.